매일 공감 연습 강의 120번 6장 감정 조절 4단계 핵심 감정의 인지 치료 ABCD 이론 실습. 지난 시간에 인지 치료에 필요한 필요성, 방법, 효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ABCD 이론 실습을 통해서 이 핵심 감정을 다루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익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생의 과업을 일, 우정, 사랑으로 구분했습니다. 일 과업은 직장이나 학교, 가사와 육아 등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거. 이게 일 과업이고요. 사랑 과업은 연하와 가족 관계를 포함하고요. 우정 과업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모든 상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행복은 사랑하고 일하는 능력으로 규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과 일에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 종종 압박감과 욕망, 심지어 의무감까지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이슈,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인간관계, 여기서 일어나는 감정을 갖다가 다룰 수 있도록 연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ABCD 이론인데요. 알버트 앨리스가 제안한 건데요. A는 액티베이팅 이벤트, 선행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자극이죠. 이때 컨스퀀스 결과가 어떤 이제 그 정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의 정서가 합리적으로 rational belief를 했을 때는 그렇게 그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안 일어나는데 irrational belief, 비합리적 생각을 했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저기 얼마나 이게 오류가 있고 그다음 왜곡됐는가를 합리적으로 반박을 하게 되면 효과는 긍정적인 정서적 변화와 평온함이 생깁니다. 1단계는 일단 우리가 비합리적인 사고가 대부분이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추측과 사실을 구분하는 겁니다. 2단계는 증거 찾기, 다른 해석 찾기, 현실적 영향 찾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업무 중 실수의 불안감. 이제 중요한 보고서에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이럴 때는 벌써 어, 불안감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상사와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지겠죠. 이때 어떤 생각이냐? 이 실수 때문에 상사가 나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생각할 거야. 또는 나 때문에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사가 나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것이 사실이냐 추측이냐? 그렇죠. 이게 추측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나의 추측이에요.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이것도 추측이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논박하는 거예요. 증거를 찾아요. 이 실수 때문에 상사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생각이 사실일까? 근데 추측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사실은 뭘까? 그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는 이제 사실이죠. 그 다음에 당신이 이 실수했지만 전에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상사도 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상사가 나를 무능하다고 여기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 그다음에 이번 실수가 전체 업무 평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가? 네. 질문의 결과는 이번 실수 하나가 모든 평가를 바꾸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죠. 다른 해석 찾기는 내가 단지 추측했다면 다른 가능한 이유는 뭘까? 이번 실수는 개선할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해서 졸업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이를 바로잡고 대처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상사뿐 아니라 누구나 실수를 해결하는 내 노력을 더 주의 깊게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현실적 영향을 찾으며 추측에만 의존하면 기분이 더 나빠지고 불안하고 상사와의 관계도 더 멀어지고 사실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더 편안해지고 상사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어. 왜냐하면 일어난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여기 더 이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해야지 하면은 실수를 자책하고 불안해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신뢰를 회복하고 또 성장할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효과는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게 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상사와의 관계도 더 나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제 가정생활 예시인데요. 가족이 내 의견을 무시했다고 생각했을 때
엄마와 아빠에게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를 추천했는데 아무도 내 의견에 반응하지 않았다. 속상하고 화가 나서 대화를 참여하고 싶지 않다가 결과고요. 이때 생각이 뭐냐? 가족들이 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나를 무시하나 봐. 그러면 가족들이 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나를 무시해. 이게 사실인가 추측인가? 네, 추측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 가족들이 내 의견을 정말 무시했다는 증거가 있나? 네. 어쩌면 잠시 다른 여행 계획을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다른 해석은 추측한 것이라면 다른 가능한 이유는 뭐냐? 단순히 듣지 못했거나 다른 생각에 집중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며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 영향은 가족이 내 의견을 무시했다고만 하면 대화가 더 힘들어지고 속상한 감정이 더 커지고. 근데 내 생각을 잘 표현하고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어가면 가족과 즐겁게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효과는 이렇게 논박을 통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나면 속상한 마음이 가라앉고 다시 가족과 여행 계획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내 의견을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결국은 가족 간의 대화가 원활해지고 서로를 갖다가 오해 없이 잘 이해하게 됩니다. 5번 예시 인간관계인데요. 친구가 내 문제에 답장하지 않았을 때. 친구에게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하루가 지나도 답장이 없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속상해서 친구에게 더 연락하고 싶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때 그 생각을 좀 들여다보면 친구가 나를 귀찮아하나 봐, 내가 싫어하나 봐. 그 친구가 나를 귀찮아하나 봐, 내가 싫어하나 봐. 이것이 추측이죠. 그러면 사실이 뭐죠? 어, 사실이 무엇일까? 친구가 답장을 늦게 보낸 적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떨 때는 일찍 보낼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바쁜 상황일 가능성.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친구가 나를 싫어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거는 없죠.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추측한 것이라면 가능한 이유는 뭐냐? 바빠서 또는 잊어버렸을 확률도 있고요. 또 좋은 답변을 고민하며 시간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현실적 영향은 이게 귀찮고 싫어해서 안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속상한 기분이 계속 더 가중되겠죠. 근데 직접 물어보거나 다른 해석을 떠올리면 마음이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네, 직접 물어봐요. 야, 너 전에 그 내 재미나는 얘기 카톡 보냈는데 너 왜 답장이 없냐? 아, 내가 그때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효과.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요.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어요. 예, 오해가 사라지게 되고 긍정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친구와 우정이 더 친밀감이 더 깊어지게 되겠죠. 다음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또 친구의 상황에 공감하는 훈련도 되고 또 내가 친구에게 이해받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라는 기대, 바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그 인간 간의 관계는 작은 오해보다는 상호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ABCD 이론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이것을 논박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로 고치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동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해파 인생 송송이었습니다.